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을 완료했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몇 차례 소개해드린 대로 상설특검 아니면 중수청 이런 다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이 권력 비리 수사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쌓아놨던 그런 그 권력 비리, 권력형 비리들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를 둘러싼 뭐 대장동, 성남FC 이런 의혹들을 파헤칠 것 같으니까 일단 검찰 수사권은 뺏어놨지만은 한동훈이 있어서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하든 등장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은근히 이 물밑 거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찬성을 해줄 테니, 자, 찬성을 해주면은 뭐 장관 재청권도 행사하고 해서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정권 출범과 함께. 그러니 한덕수를 마음에 안 들지만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준을 해줄 테니 그 대신 한동훈을 낙마시켜라. 서로 뭐 인질 교환하자, 포로 교환하자는 이야기 비슷하게 하는 거죠. 한동훈을 낙마시키면은 한덕수는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 한동훈이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법사위에서 하는데,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일단 바로 붙으면은 본인들이 깨질 것 같으니, 질 것 같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연기를 했죠. 연기를 시켰는데, 실제로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의혹들을 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을 제기를 해서 이것을 월요일에 열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퍼부을 예정이죠. 이 인사청문회는 전국의 TV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한겨레가 어제 오늘 제기한 이 문제들을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련한 법사위 위원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뭐 아주 그 논리는 없어도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보는 뭐 최강욱, 뭐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이,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다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TV 생중계되는 데서 한동훈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이것을 몰아붙일 겁니다. 계속 몰아붙이면은 TV를 시청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딸 문제죠. 한동훈 후보자의 딸 문제인데 저 딸도 조국 딸 조민과 비슷하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딸 문제를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조국 딸 조민 7개 허위 스펙으로 뭐 대학 가고 의전원 가고 의사 되고, 이 과정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짐으로써 얼마나 국민이 분노하는지를 봤죠. 직접 목격을 했죠. 민주당 진영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특히 그것이 그 하나의 계기로 작동을 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정권 교체까지 가버리는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 고위청의 자녀들의 특권에 의한 뭐 입시 문제 이런 것이 얼마나 폭발성이 강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딸에 대한 고리를 잡아서 이것을 계속 이슈화시켜 나가고, 인사청문회에서 뭐 한동훈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고 계속 몰아붙이겠죠. 자, 그 준비를 지금 한겨레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봐도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의혹 제기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팩트 체크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영 결집이죠. 자, 우리 이 조민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하더니 봐라, 보수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영 결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좌표 찍기가 또 됐죠.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그리고 조국이 무슨 나초로 다시 등장을 하는지, 본인 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인은 구수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국이 등장해서 이것을 또 막 부추깁니다. 자, 그러니 일단 이 지지층을 결집을 하겠다는 거죠. 조국도 일종의 좌표를 찍은 겁니다. 한동훈 딸에 대해서. 그러니 한동훈 그 후보자의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국제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신상 털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서 몇 번만 검색을 하면은 한동훈 딸의 이름도 나오고 뭐 학교도 나오고 뭐 사진까지 다 놔둡니다. 그리고 뿐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의 장인, 장모, 부친, 가족들까지 다 지금 신상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이나 그 처남 이런 사람들은 또 검사 출신인데 거기 다 신상 털기하고 검찰 그 사람들이 검사 때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떤 그 잡음이 있었고 그것까지 전부 다 털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을 털고 있죠. 자,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참다 못해서 앞으로 딸에 대한 악성 이메일, 그 이메일까지 막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막 그 비방을 하는 그런 이메일 전송과 사진 유포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청문회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언론,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국제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겨냥해서 표적 공세를 펼치니까 대응에 나선 거죠.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 딸과 관련된 한겨레의 허위, 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 찍기, 공격 대상이 돼서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결국은 지지층 결집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지만은 한동훈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한동훈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자, 이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이것을 앞장서고 있죠. 어제 날짜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일면 톱에 어제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이 금수완박 입법이 강제로 통과됐다. 이것이 톱이었는데 한겨레는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 그리고 자기 기업에서 지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로 뭐 기증을 했다. 자, 브루스셀에 기증을 했다. 딸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딸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것이 딸 명의가 아니고 기업 명의라는 것이 밝혀지니 이것은 또 인터넷에서 내렸습니다. 딸 명의가 아니다. 딸 명의로 기부했다는 걸 내려버렸습니다. 기업 명의로 기부한 것이 밝혀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도 오늘 또 한겨레 신문은 또 새로운 의혹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 딸, 이것도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밑에 기사인데, 한동훈 딸 두 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뭐 이 기사인데, 자, 이것들이 또 완전히 그 허위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알면서 그렇게 알면서 다 했겠죠. 이것을 또 3명이 취재를 했던데 3명이나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도 3명, 오늘도 3명 이름을 줄줄이 달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 텐데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좌표 찍기를 하고 지지층들이 몰려가서 고의 딸을 인신공격을 하고 사진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동훈을 위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거 잘 짜인 어떻게 보면 이거 전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제가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겨레 신문이 허위고 가짜를 가대해서 가대 포장해서 막 만들었는지. 자, 한겨레 신문 어제 그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국제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기업에서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서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에 기부를 했다. 본인 딸 이름으로, 한동훈 딸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대학 진학하지도 않았는데 대학 진학하려고 뭐 조민은 벌써 뭐 대학 진학하면서 다 가짜로 막 만든 서류 다 써냈죠. 근데 대학 진학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외국 대학에 가려고 한다는 것 같다고 한겨레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스펙이 되는지 뭐 스펙이 혹시 이렇게 복지관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뭐 스펙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려운 그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서 그 기업에서도 해당 기업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니 기업 이름으로 했다. 그러니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그냥 중간에서 중개만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스펙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내렸습니다. 본인 딸 이름을 기부를 했다는 것은. 자, 그리고 이 한겨레 신문은 이 기업의 그 기정을 한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이 모친,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죠. 배우자의 지인이어서 그 임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뭐 큰 잘못은 아니죠.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딸도 11월 달에 LA 트리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노트북을 기부를 하도록 한 것이 보람이 있었고 복지관에 가장 시급한 게 서로 영어로 이렇게 영어 교육을 부르고 청소년들에게 하는 그런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하려면은 줌 회의도 하고 하면은 온라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에 메일로 후원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거의 답신이 안 오더라. 다행스럽게 한 기업과 연락이 됐다. 그것이 모친 지인이 법무담당 임원으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담당 그 임원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딸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엄마 친구가 하니까 잘 알기 때문에 딸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원래 쓰다가 폐기하려고 했던 뭐 기업 같은 데서는 새로운 그 노트북을 계속 공급을 하죠. 특히 저기 IT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쓰고 있다가 폐기하려고 했던 노트북 50대를 부르시설에 기부를 한 것이다. 우리 이름으로 기업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기획되어 있다는 것이 어제 이 기사 한겨레 신문이 기사를 게재를 하면서 이 관련 사안을 만평으로 실었습니다. 보통 이거 만평은 어떤 기사가 단독으로 나오고 나오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만평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평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안에서 편집회의에서 이런 기사가 뭐 나갈 거다. 그런 것이 다 공유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만평으로 뒷받침해라. 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신문사 안의 구조를 보면은. 자, 한겨레 그림판 해서 이거 뭐 기부를 하는데 한 암흑에 딸 이름으로 마치 기부를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국식 스펙 쌓기 아니야? 괜찮을까? 그러니 걱정 마. 설마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겠어? 그러고 뭐 한동훈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만평을 그려서 지금 조국과 연결을 시킵니다. 조국처럼 한동훈도 했다. 이것을 지금 뭐 강조를 하고 싶은 건지. 자,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조국에 빗대서.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은 이 유학 전문 미술 학원에 등록을 했다.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전자책을 발행을 하고 해서 유학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미국 유학할 때는 봉사, 이런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펙을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는 딸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 성 기자들과 한겨레 관계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 폐기할 노트북을 기업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 내용 중에서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또 의혹이라고 제기한 게 어떻게 얼핏 보면은 이것은 대단한 무슨 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편법을 발하고 뭐 가짜를 만들고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제목도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 썼다. 뭐 그럴 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이 주제가 반독점법, 국가채무 이런 거였다. 영어 2국은 기하학, 세포분열 이런 거였다. 이게 뭐냐면은 조민 씨가 처음에 무슨 뭐 드러났던 것, 어떤 그 상당히 어려운 논문, 그 과학 부분의 논문에 이 뭐 염색체 어쩌고 하는 그 논문에 제2 저자로 그 이름을 올렸었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죠. 거의 드러났죠. 가짜였다는 것이. 그냥 이름만 올린 것이다. 품앗이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어려운 책을, 논문을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느냐. 이것도 조민처럼 그런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겁니다. 첫 번째 오늘 제기한 의혹은 딸이 작년 8월에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 전문 미술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미술 전시회를 했다. 그런데 뭐 차별 금지를 주제한 미술 전시회인데 여기 21명이 참여를 했다. 자, 그리고 딸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거 봉사활동하는 단체죠. 여기가 주관을 하고 이 유학 전문 미술 학원이 협력을 했다. 자,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에 다 전달을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일면 첫 머리 기사로 올렸습니다. 외할머니 건물에서 외할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서 자기와 같은 활동을 하는 21명이 같이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21명의 부모들이 후원금을 내서 그 후원금을 그 복지관에 전달을 했다. 이것까지도 본인이 한겨레는 그렇게 씁니다. 썼는데 이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켜줘. 외할머니 건물. 이런 뭐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건물을 갖고 있고 거기서 21명이 참여를 해서 이것도 무슨 스펙 쌓기 위해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혹을 제기한 게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 그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의혹을 제기한 게 이겁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달 동안 논문 5편을 작성을 했다. 2달 동안에 고2짜리가 논문 5편을 작성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작성을 한 것을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데 게재를 했다. 어떤 그 논문을 게재하는 그 잡지에 게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제가 무슨 반독점법, 국가 채무 뭐 이런 어려운 거였다. 그러니까 너가 했느냐 이 말이죠. 너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통해서 억지로 만든 것 아니냐. 이것을 제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논문이 아니다. 논문이 아니고 여기서 논문 그리고 뭐 저널에 실었다. 그런데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 장기간 이 딸이 쓴 에세이 같은 것, 또 보고서나 뭐 리뷰 페이퍼, 뭐 어떤 책을 읽고 리뷰를 단 것, 이런 것을 모아서 대략 한 4페이지, 5페이지 분량짜리 그것을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데 실었는데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기고가 완료되는 사이트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 뭐 나중에 대학 가기 위해서 정리한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모아서 전자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거기 누구든지 절차만 밟으면은 실어주는 그 사이트에 가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논문이다. 2달 동안 논문을 5편을 작성을 했다. 4페이지, 5페이지짜리 논문이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혹하는 겁니다. 여론을 현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판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만 해도 자신과 비영리 단체 이름으로 한 달에 4권을 출간을 했다. 기하학, 뭐, 또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것도 너가 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영어 전자책, 그거 전자책 아니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 이 영어 학습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 딸이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짜놓은 강의안이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 영어 전자책이 아니고,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간한 것이 아니고, 출간했다고 그러면 무슨 출판사를 통해서 막 출간한 것처럼 되는데,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짜리 영어 강의안, 그리고 중고 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이론을 담은 그림책 같은 거다. 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나중에 보면 다 알겠죠. 지금 아직 이 뭐 전자책 형태, 뭐 전자책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뭐 논문이라고 하는데 논문 아니라는 에세이를 모아놓은 그 형태, 그거 곧 공개가 되겠죠. 봉사활동 위해서 작성한 강의 아닌지, 이것은 곧 이 내용들이, 이 자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공개가 되면 다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 조국 딸, 조민의 그런 엉터리, 그 스펙 만들기, 이런 것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를 시켰고, 그것이 정권 교체로까지 결국은 갔다. 뭐 이런 것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또 이 프레임을 이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 때까지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도 만만치가 않죠. 어제 한겨레신문 기자간안이 바로 고소를 했고, 오늘 두 번째 기자간안이 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전이 그렇게 여론이 만만하게 그렇게 호도되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